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낙연 대표랑 어제 만났다면서요. 그 얘기 과정에서 뭐 새로운 미래에 암담한 어떤 그런 걸 봤을 거다.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시 레짐 체인지 구간이 올 것이다. 아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이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고 아마 이른바 친문 세력들 다시 규합해서 당권을 장악할 생각하시지 않을까.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영주 의원 하위 20% 평가를 통보받고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붕괴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죠.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채용비리 문제 소명이 안 돼서 윤리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이 당에서 너무 비정하잖아요. 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의 크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도자로서에 대한 그 그릇의 크기가 좀 좀스럽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네. 했고요. 이것이 곧 당의 잔류를 결정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 보도까지 나왔고요. 또 하나 보도가 나온 게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아니 어제 밤까지 탈당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일 겁니다. 뭐 이낙연 대표랑 어제 만났다면서요. 네, 만나서 무슨 인식과 비전을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식과 비전을 공유해보니 그래 여기 가서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탈당했겠죠. 막상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간극이 크고 저쪽으로 가서 나의 정치적 뭐 미래 이런 것들이 더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둘 중 얘기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과정에서 뭐 새로운 미래에 암담한 어떤 그런 걸 봤을 거다. 봤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그럼 뭐 민주당은 안 암담하냐? 암담하죠.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그 본인이 판단하기에 임종석 실장 본인이 판단하기에 혹은 친문 그룹들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시 레짐 체인지 구간이 올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잔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잔류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기회를 볼 것이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지금 상황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여당이 많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잘 유지되면서 국민들께 더 여당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야당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후일 도모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이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고 아마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뭐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런 비명계 이른바 친문 세력들 다시 규합해서 당권을 장악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임종석 전 실장이 탈락했던 서울 중성동갑의 전략공천대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 우리 선대위원장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중성동갑 지원 사격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은 또 보일 수 있을까요? 좀 속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저는 보죠. 맞는 게 좋다. 네, 그 본선이 되면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패배했을 경우에 나는 할 만큼 했고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이거 뭐 내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경선 때 뭐 경선도 안 했지만 네. 그런 앙금 때문에 뭐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정치적 명분이나 뭐 이런 걸 쌓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정치도 사람이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때 보면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이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라고 해서 뭐 이낙연 대표가 처음부터 뭐 도와주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낫고 저게 명분이고 이러지만 사실 당사자들 다 복장 터질 거 아니에요. 그쵸. 분하죠.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도 당에도 더 낫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기 전당대회를 노린다라는 그런 생각들 설사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아마 겉으로는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고해달라고 했을 때 그날 또 다른 뉴스가 사진 뉴스로 나갔던 게 이재명 대표가 트레드밀 위에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거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방문해서 네. 체육복 입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다시 임종석 전 실장이 뉴스를 본다면 나는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당에 재고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대표라는 분이 트레드밀 위에서 그걸 보고 있다?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굉장히 그 모습들이 괴기하잖아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탈당은 자유 뭐 이런 맞아요. 표현 했잖아요. 그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천 과정 뭐 그 컷오프 되시는 분들은 그 과정들 전반에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고 납득하기보다는 최근에 그 돌았던 또 사진 뭐 이계호 의원의 공천에 따라서 뭐 친명이냐 비명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농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다. 뭐 이런. 그 과정 뭐 웃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는 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뭐 배 잡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가는 게 글쎄요, 저는 공천에서 컷오프 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감정적으로 참 지도자로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도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전반적인 공천 과정에서 이 탈락자분들 컷오프 대상자들이 느꼈을 감정들이 결국 좋지는 않을 거다. 한 분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영주 의원 하위 20% 평가를 통보받고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방송이 진행되는 오늘 4일 국민의힘에 정식 입당을 합니다. 3일절에 한동훈 위원장과 만난 후에 정한 것 같은데요.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온다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일단? 저는 일단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저희 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들, 뭐 노동연금 개혁 당연하고요. 또 지금 최근에 있는 이 의료 개혁 같은 것들 해 나가려면 과반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김영주 부의장께서 이제 국민의힘을 오신다면 분명히 영등포 그 지역에서 개인기도 있으시고 또 조직 역량도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승리에 과반을 차지하는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인의 한 사람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이 또 이렇게 뭐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만 안 가길 바라셨잖아요. 탈당하셨을 때. 예, 정치가 뭔가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김영주 부의장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주 의원이 뭔가 실수하거나 했을 때는 물어뜯거든요. 뭐 일본 여행 그 막 문자 공개됐을 때 천하의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민주당 딱 침뱉고 나오니까 바로 영입해가고 김영주 부의장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이 노동계 인사인데다가 네.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보다도 훨씬 더 친노동 행보를 보였다고 해서 정권이랑 갈등을 빚기도 했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국민의힘에 갔을 때 본인의 정치적 노선 지향 이게 맞는가? 주 69시간 뭐 이런 거 하자는 정당인데 네. 거기에 동의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색깔이 전혀 다르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함 혹은 민주당에 삐져서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을 테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진영을 횡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붕괴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죠, 저는 좀. 그런데 이 김영주 의원의 뒷모습을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을 키웠어요. 채용비리 문제 소명이 안 돼서 윤리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이 결과에 김영주 의원이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뭐 아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보통은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매우 불쾌했어요. 불쾌했다. 자기 당 이탈하면은 자기 당 소속돼 있던 사람들의 어떤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다 막 풀어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채용비리 전 내용을 확인을 못했고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유죄가 나왔는지 무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전에 저희 당에서 뭐 법률 지원 하여튼 위원회인가 거기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네. 있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당의 노선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탈당해버리고 신당 갔거든요. 그러고 뭐 대변인을 했나 그럴 거예요. 지금 전략기획실장인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잠깐해가지고 예. 방송에서 만났어요. 예. 그 다음 날 언론에 떴어요. 뺑소니 뭐 났다고 네. 자기 학교 다닐 땐가 뭐 사법연수원 시절 땐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근데 뺑소니라는 게 물론 잘한 거 아니죠. 근데 판결을 봤을 때는 그게 뭐 징역까지 가는 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다가 되게 오래전 일이고 뭔가 소명을 들을 기회도 없이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법률지원위원회에 안 쳤냐? 앉혔는지. 그게 민주당에서 푼 거라고 네가 어떻게 확신하냐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거의. 그 누가 알아요? 그 검증 자료 보고 아는 거지. 타이밍이나 이런 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잘한 것도 아니고 설 변호사가 그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당에서 너무 비정하잖아요. 하는 행동이.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열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의 크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릇의 크기. 저는 지도자로서에 대한 그 그릇의 크기가 좀 좀스럽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 하위 평가자에 대한 뭐 평가 항목이나 뭐 내용이나 점수 같은 거 공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지금 와서 0점 얘기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평가 공개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당에 있을 하랄 때 하지. 그러면 못 나갈 때. 그러니까요. 못 나갈 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김용준 의원도 부랴부랴 이제 기자회견 잡고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별의 과정이 좋지 않았다.